원형 탈모를 앓고 있는 분이세요. 어떡해.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면역이 고장나서 내 몸을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을 지켜줘야 될 면역이 고장이 나서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것, 내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것, 이게 원형 탈모인데 이 원형 탈모를 흔히 스트레스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맞아. 없는 사람이 없죠. 맞아. 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또 원형 탈모가 맞아. 생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작년에 오, 진짜요? 진짜로? 작년 가을에 메이크업을 받다가 이제 화장이 끝나고 이제 헤어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너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줬는데 한 500원 정도. 맞아, 500원. 딱 이 정도 크기가 진짜 스트레스 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어서 하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뭐지? 누가 뽑아갔지? 왜 그렇지? 어디 부딪힌 데도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시즌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았고. 고민이 많았구나. 예, 또 막 일도 막 부딪히면서 맞아. 생각이 제일 많았던 시즌이라서 그치, 그치. 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원형 탈모가 온 거구나. 맞아.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바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막 이것저것 막 정말 열심히 또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위염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신 편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육아 때문에 체력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불면증으로 밤에 수차례 깨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꽤 오래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심적 고통을 호소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가꿔야 되니까 그쵸. 정말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렇죠. 아무래도 외모와 상관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탈모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일단 진짜 스트레스 악순환이야, 악순환. 스트레스를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줄이는 방법이 네,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뭘까? 빠지고. 맞아. 네, 맞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장유 발락, 화염 혈조 고야. 화염 혈조고야. 네, 젊어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화가 성해서 혈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화가 성해서 혈이 아까 성에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긴장, 공포, 흥분 이런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요. 이 상태가 종료돼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근데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서 그러면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두피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 외 음주라든가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피열이 발생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진짜 뜨겁나 보다. 진짜 와. 화났어. 네, 머리 쪽에 빨갛게 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걸 두피열이라고 해요. 야, 머리 뚜껑 열린다 이러잖아요. 진짜 그 직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완전히 빨개. 두피열이 많으면 두피에 혈이 말라서 두피의 순환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두피에서 열을 빼내기 위해서 모발 주기가 짧아지고 탈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머리가 좀 따끈따끈해요? 느껴져요? 네, 약간의 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손보다 두피의 온도가 좀 높고 또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꼭 열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두피열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피열이 이제 올라왔으면 그 열을 또 어떻게 내리나요? 네. 간혹 두피 쿨링 제품이라든가 두피 팩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런데 두피열은 몸 내부의 혈액순환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박사님, 다음 원인은 뭔가요? 여성 탈모의 후천적인 원인, 다음은 이겁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탈모에 유전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게 바로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게 열경 주기에 따라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 출산, 완경 같이 갑작스럽게 호르몬 변화가 오거나 월경 불순이나 무월경, 부정출혈 등의 월경 이상이 오면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머리 감고 나면 여기 밑에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막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을 만큼 네, 엄청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날 땐 또 이렇게 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잔머리처럼. 네. 네.
네, 이분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수리가 너무 휑해져서 외출을 하실 때는 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어서 안 보이게. 걷고 가리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세요. 원래 머리숱이 좀 적은 분인 건 맞았지만 완경 이후에 탈모가 너무 심해지셔서 네. 왜 그러지? 완경 이후에요, 오히려? 네, 완경기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괜히 화가 나고 우울하고 또 수면 부족. 이분의 경우에도 야간요 때문에 한밤중에 3-4차례 정도 화장실을 가시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좀 잘 못 주무시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면 탈모를 유발하는 두피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피열을 내리는 한약재를 써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 진짜 그냥 이거 전후가 확실하네요.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선생님 그런데요. 저도 이제 사실 탈모에 옛날에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탈모를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한의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탈모 증상뿐 아니라요. 우리 몸의 우장육부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특히 복잡하고 섬세한 여성 탈모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니 이게 탈모 치료하면요 샴푸 그리고 또 모발 이식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그러면은 보통 침으로 하나요? 네, 그런가 침을 보다. 놓습니다. 진짜요?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침 나요? 네, 네, 아플 네. 것 같은데? 네. 머리에 침을 놓는다고 하면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침을 깊게 놓지도 않고 깊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두피는 피하스방증이 거의 없어요. 우리 팔, 다리, 배, 뭐 허리 이런 데랑 달리. 그래서 피하스방을 뚫고 나면 거의 바로 두개골, 머리뼈이기 때문에 네. 깊게 놓을 수도 없고 실제 들어가는 깊이는 5mm가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쫙 들어가네. 네, 네. 아프지도 않겠다. 아니 그러면 탈모된 곳에 침을 놓나요? 네, 맞습니다. 두피 경혈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피 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인데요. 탈모 치료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지압을 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네. 먼저 백회열인데요. 우리 양쪽 귀와 가운데 가르마, 정중앙의 가르마가 만나는 정수리 제일 꼭대기 가시면 돼요. 두피에 혈액이 모이는 곳으로 두피 순환에 가장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어우 시원하다. 어우, 어우 시원해. 네. 그 다음은 태양혈인데요. 우리 관자놀이 쪽에 움푹 들어간 곳. 눌러보면 조금 아프다 싶은 곳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태양혈인데 여기는 두통에도 사용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두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아, 맞아. 머리 아플 때 여기 많이 누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은 견정혈이에요. 견정혈은 어깨축지라고 부르는 승모근, 이 견정혈인데요. 어깨에 있는 근육은 두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두피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시원하기도 한데요? 야, 여기를 네. 누른다고 두피로 갈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전혀 몰랐어요. 와. 근데 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그 다음은 풍지혈인데요. 우리가 왜 뒷목 잡는다. 네. 라고 네. 하죠. 예, 뒷목을 이렇게 한 손으로 탁 잡아보셨을 때 이 손끝이 닿는 움푹한 곳, 거기가 바로 풍지라는 혈자리인데요. 여기구나. 풍지는 우리 머리, 두피로 가는 모든 혈관들의 관문이 되는 곳이에요. 너무 시원해. 내가 눌러도 이렇게 시원한데 누가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 집에 있잖아요. 집에 계시잖아요. 왜 안 그러니까 눌러줘요? 지금 누가 좀 눌러줬으면 고단해가지고. 박사님, 근데 지금 너무 풍성하고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맞아요. 네. 평소 탈모 예방으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일 궁금해. 궁금하다. 네, 저는 탈모 예방을 위해서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샴푸예요. 샴푸 네, 네, 네. 중요해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올바른 샴푸 방법으로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모발과 두피를 적신 후에 네. 진우에 충분하게 샴푸 거품을 내서 바르고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2, 3분 둡니다. 아니 안 더워요? 네, 발로 쓰면 바로 물로 헹구는데 왜 2, 3분을 두는 거죠? 네, 샴푸라는 거는 두피를 닦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각질하고 피지가 충분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불리는 거구나. 잠깐만, 그럼 불린다. 각질하고 피지라면은 아까 그 사진에서 나왔던 그 머리에 막 그 산다는 세균의 먹잇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샴푸법의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2, 3분간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줘요. 잠깐만, 부드럽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세게 해야지 막 시원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맞아. 부드럽게는?
너무 이렇게 세게 빵빵 문지르게 되면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지문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가볍게 지압하면서 문질러 주세요. 아, 이렇게. 엄청 팍팍했는데. 팍팍해야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원하자. 네네.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헹궈 주시는데요.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이 같은 샴푸 방법으로 피지와 각질을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포인트는 저거 같아요. 샴푸 거품을 내서 바르고 2, 3분간 두는 거. 네, 사실 네. 그냥 두는 거는 사실 저는 샴푸가 아니라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나서 한 2, 3분 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샴푸할 때 해야 되네요. 네네. 오. 네. 우리가 왜 그 때를 밀 때도 불렸다가 때를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네. 근데 이제 때를 불리고 나서 바로 나가면 안 불려야지. 되죠. 맞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우, 선생님 천재시네요. 야. 그걸 생각하셨네요. 그런 선생님이 두 가지 생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첫 번째는 샴푸였고 두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모발 영양제예요. 네, 하루 두 끼 식사를 균형 있게 잘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포함된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 단백질이 또 탈모에 좋은가 봐요. 네, 모발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의 원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굵고 튼튼한 모발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또 비타민 B와 철분을 함께 드시면 좋은데 B요? 비타민 B는 모발 합성과 성장에 작용하는 영양소이고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와.